정상적인 언론의 반응을 보면은 매일신문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죠.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뇌와 편견 없는 눈으로 이 토론회를 보면은 물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워낙 긴 토론회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동의 안 하면 이거는 진짜로 공범입니다. 야, 선관위 전면적으로 수사받아. 두 번째,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에 이러한 선거 시스템으로는 나 앞으로 믿고 투표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개론으로서 이준석의 태도와 관점과 주장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음모론자라고 그래요. 한계쌤이 물어봤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음모론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이가 때를 쓰면서 음모론자죠 표정 이러면서 음모론자죠 이러더라고. 제가 미국 부정선거를 몇천 개 케이스를 공부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인데 조목조목 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따지는 이준석의 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래서 증거가 어딨냐? 여러분, 증거에는요 형사법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 정황 증거, 그 다음에 전문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 같은 경우에는 뭐 CCTV에 그 사람의 행위가 찍혔다라든지 자백을 했다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복수의 어떤 증언자들이 목격을 했다라든지, 이게 직접 증거죠. 정황 증거 같은 경우는 신발 자국이 남아있다라든지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증언을 했는데 그게 위증으로 나왔다라든지 증언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불일치한다라든지, 그게 바로 이제 정황 증거라는 거죠.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 많이 등장한 건데, 곽종근 휘하에 있었던 장교들이 전문 증거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곽종근이 그렇게 예양을 들었다. 뭐죠? 윤통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곽종근의 말을 들은 걸 전달한 거죠. 법정에서. 그걸 전문 증거로 합니다. 선관위 문제는 모두 해당합니다. 내가 이 선관위 안에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누구죠? 선관위 출신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황 증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빳빳한 투표용지, 그죠? 그것도 이제 박준 변호사가 재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투표록에는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들이 20장 발견됐다고 하는데 파죽을 해서 마지막에 재검표를 할 때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없다라든지, 정황 증거도 충분하게 많습니다.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는 허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산 재검표 현장에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거를 뭐 봤다라든지, 그걸 뭐 녹취를 했다라든지, 그런 어떤 뭐 전문 증거, 사안에 따라서는 뭐 이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외에도 뭐 정황 증거 또 뭐 있습니까? 선관위 말 바꾸는 거, 정황상 봤을 때 말을 바꾸는 것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상 복원 능력이 있다라고 동영상 올렸는데 지웠어요. 왜 지웠겠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도 망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거짓말했는데, 최근에 사무총장이 망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것도 당연히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수백 수천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정황 증거만 있다고 쳤을 때도 형사법상 정황 증거, 즉 circumstantial evidence만 많아도 수사기관은 정황의 체인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chain of circumstances를 구성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한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직접 증거는 안 보여요. 근데 정황 증거, 저 사람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 그때 편의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편의점에 점주와 CCTV는 없었다고 가리킨다라든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증언이 A, B, C, D, E, F 또 다른 증언자들과 불일치한다라든지, 이 사람의 신발 자국이 발견된다라든지, 이 사람이 평소에 A가 B의 원한이 있었다든지, 이게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묶었을 때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용이 뭐 몇 날 몇 시에 하이패스 통과했다고 하는데 시간 안 맞죠? 몇 날 몇 시에 이 사무실에 있었다는데 말 안 맞죠? 유동규 대표가 여기서 김용이가 어떤 코트를 입고 왔었고 어디에 뭐 돈을 주워 담았다, 이런 것들 다 정황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난다고, 물론 엄격한 증명의 체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정선거 이슈라는 건 말이죠, 이미 이게 정황의 체인을 그냥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꿰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국정원이 다 밝혀냈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어디 존재하는가? 선관위 내부 또는 우체국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부정 투표용지로 의심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존재한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정황의 체인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안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없었다? 이건 오히려 그게 더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거죠. 대법원은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먼저 문제 제기했으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이 입증 책임을 해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원고에게 묻는 게 맞죠, 입증 책임을. 근데 이 선거 이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구조와 선관위의 구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사적으로 접근해서 원고가 입증 책임을 하려면은 핵심적인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강제 확보 증거 권한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 선관위 내부 자료 갖고 올 수 있는, 서버를 강제로 떼내올 수 있는, 투표 용지들을 방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있는 서버의 과거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정원도 확보 못했잖아요. 2년 지났다고 로그 기록 다 줬잖아 너희들. 선관위 2023년에 보안점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 대한 장비는 거의 다 없다고 했습니다. 다 처분했다고. 그러면 이런 증거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원고가 입증 책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려있는 많은 법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미국의 판례들은 많아요. 세 번째, 이준석 그래서 누가 했냐라고 계속 물어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나온 토론자들은 토론자이지 수사관이 아닙니다. 누구인가를 특정을 김명대 표님은 하셨지만 진짜로 100% 이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수사라는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론자에게는 토론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물어야 되지 수사관에게 물을 수 있는 거를 물으면 안 된다는 게 제 반론입니다. 네 번째, 범죄자들이 왜 그런 흔적을 남겼겠냐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자꾸 범죄자들 선거 카르텔이 있다라면은 그들이 합리적인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런 뭐 부정투표용지를 남겼겠냐, 이런 범죄자들로 의심되는 특정이 되는 사람들이 완전하고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도 쉽게 반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확정된 범죄 사건들은 말이죠, 범죄자들의 비합리성과 오류로 인해서 적발된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게 바보인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흉악한 범죄자들 왜 잡혔습니까?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오류가 있으니까 모든 흔적들을 남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스캔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당연히 꼬리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마두로는 왜 꼬리가 잡히는데?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엄벙덤벙하고 오류가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준석의 전제는 완전히 그냥 공범이 가질 만한 전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 카르텔이냐? 그러면 조이대도 카르텔이고 뭐 천대엽도 카르텔이고 대법원이 다 카르텔이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준석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조이대와 천대엽이 지금 민주당의 사법 해체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주장은 천대엽, 조이대가 지금 민주당과 대립구도 사법 개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편일 수가 없다. 부정선거 카르텔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반박할게요. 이준석은 설령 민주당과 대립하는 척을 할지라도 어쨌든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랑. 근데 이준석도 민주당과 대립을 하지만은 근데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한 편이잖아요. 정확하게 반대에 해당하죠. 이준석이 너도 이재명이랑 대립을 하지만은 부정선거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란 말이야.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 깨질 수 있는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런 실력과 준비성으로 왜 튀어나왔지? 자, 여섯 번째, 이상투표지에 대한 관점. 이것도 보면은 이준석은 선관위의 관점을 계속 얘기하죠. 그 뭐 배춘희 이파리도 연속적으로 투표용지를 넣다 보니까 잘못 인쇄돼가지고 위에 이제 긁혀가지고 초록색이 입혀진 거다. 빳빳한 투표용지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뭐 접힌 적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선관위의 관점이고, 기본적으로 부정투표지로 확인됐었던 대표적인 게 배춘잎, 빳빳한 거, 일장기, 중간에 까만 줄 꺼진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좌우 여백 다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해명도 존재하지만은 반대되는 주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쓰는 프린터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종이가 씹혀가지고 배추니 이파리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에도 투표관리관이 본 적이 없다라고 다 증언을 했다. 그 다음에 좌우 여백 이런 거 다른 거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가운데 줄 거진 거, 정확하게 이거는 대량으로 인쇄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줄 거졌을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벽돌처럼 굳어져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갑상선이 안 좋을 때에 갑상선에 혹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폐렴일 수도 있고 폐암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암 검사를 해봐야 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선거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심장 아닙니까? 근데 이 심장이 단순히 그냥 잠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막 많이 뛴다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심장이 큰 문제가 생겨서 심장병이라든지 검사해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조건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를 수호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준석의 태도를 제가 좀 반박을 좀 하고 비판을 좀 했고요. 여기서부터